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요즘 집을 꾸미는 것이 트렌드죠. 이 네. 트렌드를 타고 또 이제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일단 모던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대표적인 이케아, 코리아 있는데 우리 첫인상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보미 씨가 최근에 이사를 좀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좀 가구 살 일이 좀 많았죠. 네. 혹시 두 개 중에 한 개를 가셨었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쵸? 근데 사실 뭐 네. 이사 아니더라도 평소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야, 멋있다. 그냥 평소에 이렇게 즐겨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재한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많이 이렇게 제가 혼자 살 일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케아를 간다면은 저희는 그냥 뭐 핫도그를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류의 네. 일이지 막 이렇게 가구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영환 학생은 어때요? 네, 사실 모던하우스는 저도 좀 잘 몰랐는데요. 예.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냥 가구 매장으로서가 아니라 요즘 커플들 데이트 장소로서도 이케아가 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케아 같은 경우는 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길 가서 뭔 데이트를 무슨 해요? 데이트 했어요, 영원 학생? 그냥 뭐 조명이나 배지 같은 게 이쁘게 돼 있어서 좋아, 걸려들었거든. 조명을 왜 봐, 네가? 미래를 막 상상하면서 벌써 조명을 미래를 봐, 벌써 왜? 약속한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트렌드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이케아를 좀 사보려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몇 개 사서 조립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쪽으로 되게 약해요. 뭐 조립하고 이런 쪽으로요. 드릴이 백수형을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낀 돈이랑 제가 이거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그건가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는 조립돼 있는 걸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조립이란 거는 진짜. 네. 홍쌤, 그럼 업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홈 퍼니싱, 생활용품 시장이라고 원래 우리가 크게 해석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케아가 이제 2014년 국내 시장에 도입을 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규모를 좀 따져보면 네. 국내 가구 시장의 규모가 약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 관련 시장이 약 한 2조 5천억 정도. 근데 이 시장이 08년도에는 약 한 그 합산해가지고 한 7조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죠. 이런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뭐 인테리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하던 그런 시대보다는 소소하게 이게 소품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 본인의 인테리어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이렇게 큰 가구를 딱 사지 못하더라도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사면 그게 그쵸. 그렇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그 흔히 긍정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요소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부정적 사람들한테 책 읽으면 긍정적이게 이렇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거의 가장 첫 페이지급에 나오는 게 그 작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의 소중함을 느껴라. 맞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사면은 되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돈이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적당히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사실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그 지난번에도 한번 가구업계를 다뤘었잖아요. 네, 네. 그때 한샘이랑 리바트를 다뤘었는데 그쵸. 그때도 좀 학생들이 워낙 가구 쪽에는 관심이 잘 모르죠.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렵겠다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품이 요즘 자취생들이나 하다못해 기숙사 사는 애들도 몇 개씩 싼 거 사다가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케아가 좀 강력하게 그런 면에서 얘기거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우리 영화 앵글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저도 이케아 들어요. 코리아와 이랜드의 모던하우스. 과연 모던하우스가 학생들은 이랜드였군요.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정영환과 함께. 전 이케아로 가요. 아, 이케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이케아에 갔을 때 근데 이케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케아를 기업 내 선택할 것 분위기가 같긴 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 이케아 쇼 매장 말씀하신 예. 거죠? 아, 그쵸.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매장이 만약 있는데요? 둘 중에 한 곳에 취업하시면 어디에 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모던하우스를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모던하우스가 이랜드 소속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 아는 형님이 이제 이랜드에서 네. 지금 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직무 환경 이런 게 굉장히 뭐 좋고 좋아요. 화목하다고 잘 챙겨주고. 예. 저는 모던하우스를 선택할 것 아, 모던하우스요? 의외로 모던하우스를 말하는 어떤 이유가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네요. 이케아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사에 나온 거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안정성 문제로 아이들이 사망하게 했던 물건을 국내에서 최근에 팔다가 그걸 이제 전령을 적극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았기도 그런 하고 문제라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선택하지 식기류 않을 수도 관련해서 있겠습니다. 리콜 문제가 좀 여러 번 터져 나온 걸 봐서는 이제 앞으로도 아시아 내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던하우스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케아 코리아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케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 두 기업 모두 이제 세계적으로 북유럽풍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광고업체로 알고 있는데 북유럽풍. 많은 걸 이케아가 알고 있네요.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최고 기업에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인터뷰 보시면은 되게 두 기업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아, 그래도 일단 스티커 결과는 조금 좀 참혹했습니다. 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케아가 22표, 그리고 모던하우스 8표로 네. 좀 압도적으로 이케아가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백수영. 네, 가성비는 좋지만 손이 많이 가는 DIY형 싱어송라이터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모던하우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던하우스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라이프 스타일 샵인데요. 네. 유러피안 스타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약간 이제 컬러적으로나 약간 이제 이 영국적인 그런 유럽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홍콩 반환 때 영국으로 망명한 약간 중국 부자 같은 느낌 좀 나죠. 중국 부자요? 네, 약간 네네. 아무튼 그러게요. 하여튼 저의 이 유러피안 스타일 이 원조는 네. 이 모던하우스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원조 리빙 브랜드인 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토종 국내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모던하우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이랜드에 소속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랜드가 과거에 패션 사업 분야에서 이제 유통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선봉장에 서 있는 좀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6년도에 네. 당산의 라이프스타일 1호점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약 5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예. 96년이니까 최근에 이제 20주년마다 가지고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보면 디자이너 기반의 그런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상품의 종류가 약 한 1만여 개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좀 구성하고 있고 국내 이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지금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라라든가 H&M 뭐 이런 네. 스파 브랜드가 또 이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국산 브랜드 중에 지금 약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아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모던하우스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랜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또
유통의 힘이 있죠. 예, 그런 영향도 받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국민소득 이제 3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 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상품들만 구매를 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은 그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네. 삶의 질이 올라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패턴도 이제 내가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이제 또 다른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본인의 취향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랜드가 이 분야에서 패션 유통의 분야에 또 우리나라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로 진출을 해서요. 네. 지금 이케아와 해외 시장에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아, 네. 세상에. 그렇죠. 지금 홍콩이랑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예. 이케아 아주 그냥 정면 승부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잠시 후 저희도 이제 다루겠지만요. 그 이케아는 글로벌, 약간 글로벌 공룡 기업으로 통하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좀 있을까 싶은데. 사실 뭐 그러니까 예. 경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케아가 이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쵸, 강사죠. 그쵸. 근데 지금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중화 시장에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 그룹이거든요. 시장. 그래서 네. 그쪽 시장에 지금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현재 이런 44개 브랜드를 진출시키고 무려 7,300개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모던하우스 말고 기존에 있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 매장에서도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상해 여기 신흥 주거 지역 쪽에 네. 이제 그 모던하우스 중국 1호점이 오픈됐어요. 이게 15년도의 이야기고요. 점점점 매장의 개수를 확장시켜 나아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던하우스의 중국 진출은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담당자들 목소리를 들으면 현지에서의 이 모던하우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랜드 중국 사업 자체가 예년만 좀 못하다 이런 식의 지금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랜드 그룹이 총 3개의 이 중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국 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이 20%를 과거에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네. 14년도에 16%로 떨어지고 또 지난해는 8%대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성기가 지난 게 아니냐. 근데 이랜드 측에서는 아직도 이제 중화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더군다나 패션보다는 유통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이랜드 입지가 과거에 이랜드의 중국 사업의 성공 신화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이익률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좀 신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편집샵을 활용해서 다시 중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룹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던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북유럽 스타일 그 자체죠. 네.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케아 하면 항상 좀 남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그쵸. 가구죠. 네. 조립식 가구입니다. 아, 네. 이거 예, 정말 말 주변에 맞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맞아요. 오빠 나 책장을 샀는데 좀 조립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집으로 부르면은 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집을 불러요? 네?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주변에 뭐 이제 지인들 중에서 뭐 그렇죠, 이제 도움이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지 좋은 맞아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조립만 하고 그냥 집에 가나요? 요새 그런 거 참 민감해요. 그렇죠. 조립만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립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가는 남자라서 네. 가가지고 이게 또 제 거 같으면은 또 근데 이게 오래 걸려도 괜찮은데 괜히 해준다고 가가지고 낑낑대다가 결국은 맞아요. 이제 여자분이 직접 하고 조립식이라서 좋은 점은 네. 배송비가 좀 싸다는 거. 그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인기가 높죠. 그게 네. 이제 이케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케아가 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저가형 가구 시장의 성공 모델 중에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1943년 스웨덴에서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당시 이제 북유럽에서도 가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가구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장의 그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케아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매장이 그 도심 중심부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어요. 다시 말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고요. 대단지로 이제 우리가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영한 학생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광객
그 고객들을 끌어모으죠.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운반하는 부분들도 조립식으로 이제 가구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구가 재고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자 같은 것들을 그 완성품 상태로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점유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조립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면 보관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서 또 조립을 하게 만드니까 이 조립 비용도 생산 단가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아주 저가의 좋은 가구를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월드와이드 시장에 다양하게 성공을 하면서 작금의 이케아 신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케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홍콩에 놀러 갔을 때도 이 홍콩 대형 이케아 매장에 가서 네. 한 5시간 동안 정말 쇼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 같은 매니아층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처음 상륙할 때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공룡 그룹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재 결과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제 14년 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광명에 이케아 1호점이 있고 현재 연간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가구 편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매기 효과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만 키우게 되면 얘네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메기를 한 마리 풀어놓게 되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거든요. 네. 그럼 미꾸라지가 죽기 싫으니까 열심히 헤엄을 치게 되겠죠. 그쵸. 몇 명 죽는 친구들이 생기겠지만 네. 대다수의 미꾸라지가 건실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케아의 등장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현대 리바트, 카사미야, NX 같은 가구 업체들이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케아의 등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구 시장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커졌고 또 이케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약진과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커지지 않았나. 물론 광명 매장 때문에 그 근처 중소 상권이라든가 재래 상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구 시장에 있어서는 매기 효과의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하는 측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아하, 그럼 백수의 노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이케아이지만 네. 좀 이번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거죠? 한국 소비자를 약간 봉 취급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말름 서랍장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이 서랍장이 문제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6명의 아동이 이 말름 서랍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가구를 통해서 어떻게 목숨을 잃어요? 네,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그렇죠. 네, 예, 그쵸. 저 전문가시께서 그렇죠. 홍기찬 선생님께서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예. 전부 다 리콜 조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리콜을 안 하는 걸까요? 진짜 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뭐 초창기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제 한국만 좀 더 비싸다 이런 말도 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만 좀 차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좀 잡음이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좀 비싸다. 적게는 한 10%에서 20%, 많게는 30% 이상 비싸다. 이케아 코리아 측에서는 뭐 이제 환율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케아라는 건 가격적으로 물론 저가형 전략을 갖고 있지만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케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말름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한 2,900만 개. 그 캐나다에서도 한 660만 개 정도 판매가 됐었고 아이들이 다치고 이제 사망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국내에서는 물론 그런 거대 시장보다는 좀 적게 팔렸겠죠. 한 10만 개 정도 서랍장이 국내에서 팔렸는데 이 소비자들에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케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국내에서의 입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매장을 점점점 증대시켜 나아갈 계획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국내에서 매출 한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 정도 투자를 통해서 매장을 6개로 늘리겠다. 그래서 광면정을 포함해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에 약 한 4개 정도,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에도 1개, 또 부산, 경남에도 1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장을 넓혀 나가겠다는 투자 계획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외국 기업들의 투자이기 때문에 또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기가 물론 피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 요인도 같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케아를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뭐 성별이나 학력이나 나이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기업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떤 쪽으로 네. 좀 강조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좀 시험에 유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제가 지금 경영학과인데 네. 경영학과 한 해 졸업생이 20만 명에 달한다는 20만 그래서 명이나 제가 다른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슨 전공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격증.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인데 예. 그럼 혹시 한국에서도 디자이너를 따로 뽑아서 또 그런 가구를 생산을 하는 건지 왠지 할 것 아니면 그냥 같네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그 디자이너 자체 생산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문화에 맞춰서 조금은 그 문화에서 좋아하는 가구들이 있을 테니. 이기도 한데요. 두 기업이 일단 모두 가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가구 말고도 다른 분야도 그쵸. 여러 분야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를 뽑을 때와 그 가구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를 뽑을 때 이제 디자이너를 뽑고 부서를 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디자이너를 따로 뽑는지 제가 이케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그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밑에 기사가 떴는데 이케아다운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케아다운 사람이 뭔지 이케아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봤는데 아직 답을 못 이케아다운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케아다운 사람. 해볼까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아무래도 가구 회사다 보니까 또 아까 홍쌤께서 모던하우스 같은 경우 10,000가지가 넘는 디자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만큼 디자인 직군을 어떻게 좀 많이 뽑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케아 같은 경우는 네. 해외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해외 디자이너가 만든 상품을 그대로 파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국내 디자이너를 또 채용해서 모집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하,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직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케아 입장에서는 작은 시장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하나만을 놓고 다른 상품들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판매됐던 양을 밀레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박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도 물론 현지화 전략들을 펼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케아가 채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물류라든가 이케아 푸드라든가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접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채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VCR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네. 그 되게 대학생들이 요즘 많잖아요. 특히 경영학과 이런 경우는 되게 1년에 뭐 20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럼요. 다들 이제 뭐 선배들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전공이 취업을 할 때 메리트가 안 느껴지는 것 같다. 특히 문과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뭐 성적 관리 이거 하고 개인만의 스토리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 자격증이 좀 유리하게 될지 아니면은 임팩트가 있을지 그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학도들이 많죠. 복수 전공한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솔직히 행정학도라든가 철학도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범주가 굉장히 넓거든요. 뭐 조직 관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재무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 관리까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할 때 내가 어떤 직무에 대한 좀 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수강 테크트리를 만들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마케팅 관련된 팀 케이스, 그러니까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목들 위주로 들어야겠죠.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자격증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인턴 활동들을 진행하는 게 더 좋고요. 재무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갈 친구들은 재무 관리 관련된 그런 수강 이력을 쭉 만들고 덧대어서 일부, 뭐 자격증이 다는 아니지만 하고 외적인 재무 언어에 대한 독해력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증 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브로드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직무 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경영은 사실은 재무라는 아주 좀 전문적인 영역을 배제하고 나서는 자격증의 힘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턴이라든가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이 더 많아지는 게 취업 관점에서는 다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수형도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혹시 두 기업은 이제 그 연봉도 이제 액수도 약간 북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좀 북유럽 쪽이 이제 임금 같은 그런 게 좋잖아요. 네. 백수 씨는 보면 바이킹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네요. 와인 것 같아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는 이제 모집을 할 때 뭐 네.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좀 유추하기 힘든데요. 네. 2016년 대졸 사원급 평균을 보면 2,200 정도로 나와 있고요. 2,200이요? 예. 모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랜드 리테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대졸 한 사원급 평균이 한 3,3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는 사실은 지금 아무래도 채용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졸 사무직에 대한 채용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매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직무, 물론 이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채용이 사실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공채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계열사들별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랜드는 그룹에 좀 특징이 있어서 네. 지원 자격에 뭐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구직자들 조건으로 좀 걸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참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규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저도 나왔던 공채를 보니까 물류팀, 이케아 푸드 뭐 이쪽에서 좀 채용이 있었어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업계는. 그러니까 종류나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제품을 런칭시키고 디스플레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또 한간의 소문 우리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백수 형. 네, 먼저 이랜드 거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특이한 거예요. 이랜드는 종교가 기독교여야지 채용이 된다 하더라. 사실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한 가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거나 안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 그러니까 추후에 뭐 그런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입사해서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런 종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일하기가 더 좋아지겠죠.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사상하고도 잘 맞으니까요. 근데 너무 동떨어지면 사실 회사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뭐 기독교에 대한 뭐 신앙심이 강하진 않지만 이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비전이라든가 전략이 좀 와닿는다 하면 조금은 내가 감내하고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오픈 마인드는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주말 근무를 부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요일은 아무도 안 네, 나오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좋은 점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할 아니 수가. 산에 교회가 있을 수도 근데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교회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비즈니스가 있다 하면 일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약간 면접 때 이제 성경책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네네네. 가지고 가서 네네. 약간 아 이제 주말에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숫자가 가야 돼서 하나 들고 못한다고 가고 이런 하고. 식으로 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를 알아볼까요? 네, 이랜드 코리아는 영어 면접을 반드시 본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과거에 이제 영어 면접이 좀 일부 계열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통기업들에서 보는 영어 면접은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면접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조사항 정도로 진행될 때가 많고 오히려 이랜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입장에서 이 중화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영어지만 좀 중어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할 그런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랜드 모던하우스와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던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게 사실 이전까지 대학생들한테 가구계는 좀 거리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케아가 들어오고 또 어떤 영화나 또 뭐 쇼핑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대학생들이 뭐 이케아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분위기를 잘 타가지고 이제 모던하우스도 뭔가 좀 더 꼭 단순히 판매만이 아니라 매장을 꾸미고 이런 뭔가 SNS 이런 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국내에서도 좀 더 젊은 층들한테 가구 문화 이런 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모던하우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용환 학생은 모던하우스를 선택했고요. 백수영은요? 저는 사실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까 뭐 얘기했던 리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사무직에 대해서 활짝 열지 않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좀 이케아를 바라보고 뭔가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두 기업 중에서는 모던하우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고요.
이제 면접 갈 때 여러분 이제 영어로 이제 주기도문 같은 거 외워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백수영의 꿀팁인가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주세요. 주 기도문보다는 좀 여러분들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매기 효과 같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써놓으셨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네. 인테리어 소품 위주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네. 모던하우스가요. 최근에는 주방, 침구, 가구, 키즈 제품의 라인업이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장에 가보면 그 DP할 때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매장 그 관리자들이 DP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옆에는 왜 이런 제품이 놓여져 있을까? 또 아이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의 하다못해 매장 내 위치까지도 고려하는 기업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을 보면 예. 굉장히 그 메머드급 그 마트 글로벌 그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또 유통 분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약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